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들판에 있는 꽃들이 강인한 것은 비와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목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줄 테니까요. 오늘도 배트맨 3부와 함께 그날을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어려운 시장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희망 보건 위크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이 1시간 동안 또 종목 상담 시간 마지막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모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2주 만에 뵙죠. 그렇죠. 그간 계속 월요일 연휴였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먼저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지난번 이제 온라인 강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빠질 거다. 강연에 나와가지고 장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빠질 거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참 신기하죠, 그렇죠? 원래 강연회 딱 열리면은 물론 이번 주 토요일 때 강연회가 있습니다만 원래 강연회 열리게 되면 대부분 장 좋아질 거니까 뭐 이렇게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다, 빠질 거다 여기했는데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아직 하락 트렌드에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지 아직 상승으로 돌아선 게 아닙니다. 자, 2부 때에서도 시장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3부 때에서는 좀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보면은 저는 이제 시장을 이제 그 올라간다 빠진다 뭐 찬물 뭐 뜨거운 물 얘기하기도 하지만 장작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작을 불을 붙여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시장도 살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불이 붙으려면은 이 장작이 큰 불이 일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에서 저희 친척들하고 예전에 이제 장작을 불로 많이 때우고 막 그렇게 많이 놀았었는데 뭐 군밤도 구워 먹고 해봤는데 이를 불을 처음 붙일 때에서는 특히 새벽에 불을 붙이거나 저녁에 습할 때 불을 붙이거나 전날 비가 왔다 그러면은 장작이 완전 젖으면 그거는 거의 뭐 못 붙인다고 보면 돼요. 완전 젖으면 못 붙여요. 그거는 계속 불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말리고 나서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젖으면 아예 못 붙는 거고 젖은 거는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땡볕에 말리면은 그게 좀 마르죠. 그러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거나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살짝 젖은 것들은 처음에 불을 붙일 때 붙었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작은 불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그래요. 지금 장이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붙었다가 또 꺼져요. 그러니까 큰 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는 계속 붙었다 껐다 붙었다 꺼지는데 그걸 단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 트렌드에 있는데 이게 불이 장작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큰 불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장, 폭등장, 이렇게 강세장 이런 게 찾아오려면 큰 불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작이 살짝 눅눅해갖고 불을 붙여놓으면 좀 붙어가지고 조금 이제 불이 좀 따뜻해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큰 불이 그러니까 막 이만한 거 이게 굵은 것들이 불이 붙고 그래야 이게 좀 오래 가거든요. 근데 좀 얇은 가지들 이렇게 잠깐 붙으니까 잠깐 걔네들 붙었다가 꺼졌다가 10분마다 꺼져요. 이게 키워놓으면은 계속 이거를 붙이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바람 불고 해야지 이게 큰 불이 이르고 큰 것들도 장작이 좀 불 붙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시장을 아무리 봐도 작은 불밖에 안 보이죠. 이게 큰 불이 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불이 일어서 시장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래서 뭐다? 불이 붙었다 꺼졌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타를 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친척 형들이 이렇게 불을 붙여 놓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불 크게 붙을 때까지 방 안에 있다가 붙으면 나와요. 한겨울에. 물론 이제 불 붙이는 게 또 재밌으니까 그렇게 구경도 하지만 제 스타일은 제가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밑에 있는 동생들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제 동갑내기 또 친척이 있습니다. 걔가 다 해요. 그래서 다 불 붙여놓고 다 익으면 기어 나와서 하는 스타일인데 시장도 똑같습니다. 괜히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여기서 불 붙이지 말고
확실하게 불을 붙은 다음에서 나오면요 따뜻하고 좋거든요. 큰 불이 일었을 때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은 선수들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잘 붙일 수 있는 사람들. 붙었다 껐다 거기에 짜증내는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잘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은 돌아선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인내하면서 잘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어쨌든 단타 구간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이 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재치 있게 빗대어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더욱더 자세하게 소통 이어갈 수 있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노란톡 운영사의 데이터 복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입장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바로 입장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 노란톡방 주소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모두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또 이정수 파트너님의 전매 특허 시간이죠. 스피드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문자 종목부터 빠르게 한 10개 정도 안쪽으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IHQ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690원에 비중은 30%. 자, 지금 손실폭을 보니까 1,690원이면은 이미 손실이 68%나 돼 있죠. 자,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그렇죠?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종목 교체를 차라리 할 거면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괜히 이거를 갖고 있다가 지금 증거가 100%짜리 종목인데 계속 실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 종목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신라젠 봐봐요. 시가총액 크니까 어떻게든 살려내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시가총액이 커야 돼요. 막 30만 주주, 막 100만 주주 막 물려 있어야 어떻게든 죽는 종목들도 살립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너무 작다 보니까 소액이라서 이게 소형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신라젠처럼 뭔가 걸리게 되면, 뭔가 안 좋은 게 걸리게 되면 얘네들은 못 살아나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얘가 68% 빠져 있으면 안전한 쪽으로 교체한다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도 카카오도 그 정도 빠졌거든요. 네이버도 지금 빠진 게 뭐 이렇게 빠지는 게 67%, 68% 빠져 있고 카카오도 지금 빠진 게 뭐 그 정도 빠졌으니까 같이 비슷하게 빠졌으니까 좀 안전한 쪽으로. 물론 지금 카카오도 IHQ 네이버도 반등 주고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빠질 거고 안 좋을 거고 중간에 조금씩 반등은 주겠죠. 조금씩 반등은 주지만 아직 하락 트렌드를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뭐 IH 기준으로 뭐 잠깐 올라면 60에서는 라인까지 뭐 600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벗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요.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아마 처음에 물릴 때는 10% 물렸을 텐데 지금 68%까지 물린 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물론 걔네들도 약하고 안 좋지만 안전한 쪽으로 교체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 망하고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차라리 IHQ를 팔아서 우량한 쪽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네온테크 라는 종목 질문 주셨는데요. 4,060원에 9%, 4,060원에 9%, 손실은 25%.
이거는 한 3,500원으로 다시 올라올 때 손절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3,500원 올라가면은 이제 손실이 한 14% 정도 줄어드는데 그쯤 오면 한번 손절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 지금은 손절하기가 너무 지금 종목이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이미 많이 빠졌고 바닥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다시 들어주는 흐름만 나온다 그러면은 3,500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올라올 때까지 좀 버텼다가 그러니까 손실이 10%도 안 되면은 뭐 내일이라도 조금 반등 주면은 마이너스 7%대에서 그냥 자르면 돼요. 근데 손실이 27% 가까이가 된 상태에서는 손절보다는 손실이 줄어들 때까지 좀 5기로라도 좀 버텨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수 가격 68,700원에 50%. 자,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강했던 종목도 그냥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손실이 늘어납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죠. 아마 비중 50%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이유는 뭐 기가 외국인들 수급들도 좋고 뭐 최근에도 계속 강했고 뭐 조정이라고 하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특히 장이 박살나거나 안 좋거나 시장이 떨어질 때에서는 종목들이 이 정도 빠질 때 이 정도 빠지면 덜 빠지겠지? 안 그래요.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빠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얘는 안 빠지겠지. 다른 애들 틀릴 거야.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던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지듯이 얘도 똑같아요. 반등 주면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 65,000원만 들어줘도 6만 원만 들어줘도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65,000원은 제가 희망사항 가격입니다. 65,000원을 들어주면 저 같으면 전량 다 일단은 현금을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6만 원서부터 저항대로 부딪히는 자리니까 6만 원에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비중도 많고 지금 고점에 산 거 보니까 아마 이거를 계속 가져가려는 마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더 떨어지면은 밑에 4만 원, 3만 원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4,200원의 JMT 4,200원의 JMT 마이너스 24%. 다 보면은 지금 작년부터 물린 게 아니고 올해 1월 달부터 물린 게 아니고 지금 다 종목들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보니까 IHQ 빼고는 지금 대부분이 다 물린 지 한 2달, 석 달 안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매매하다가 물리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 여기서 한 이쯤에서 물렸나? 하여튼 6월 달. 중간에 이렇게 들어줄 때에서는 못 받겠죠, 그렇죠? 일이 바빠가지고 올라온지 몰랐다가 떨어져갖고 아마 못 팔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여기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봐야 3,800원이고 이것도 쉽지 않은 자리고 3,4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이게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3,400원 올라가면은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7%라는 어마어마한 또 수익률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1차 저항은 3,400원, 2차 저항은 3,600원 정도 보고 손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한 3,600원만 들어줘도 마이너스 13%는 주네요. 거기서부터는 한번 손절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KMW 통신장비 쪽에서 어제 오늘 강하게 움직인 게 그건데 걔는 1호원인데 얘는 그 삼성페이 관련주로 해가지고 애플페이 관련주에 급등이 나온 거고 통신장비주들이 바닥에 있다가 그러고 보면 오늘 5G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내년에 5G가 좀 더 확장을 하고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100% 믿지는 마세요. 반만 믿으세요. 그래요.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고 기사를 썼으니까 그 기대감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년 갔더니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안 하고 뭘 안 해. 빠지는 게 일이야. 그러면은 그런 얘기는 싹 사라지고 맨날 또 떨어질 거니까
그건 반등 줄 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38,000원이 물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3만 원만 갖다 줘도 일단 현금화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고 5G 관련주들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몇몇 통신장비주들은 움직임이 좀 보이니까 그래도 반등은 좀 주겠다. 3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솔루션. 얘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그 클라우딩 컴퓨터 이거 시리언스 때 얘기했던 거군요.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SK 데이터 센터가 지금 불이 나면서 카카오가 먹통이 되고 지금도 카카오들이 지금 카톡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먹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너무 이게 한쪽으로 지금 몰려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 볼 때에서 이거는 비상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약간 분산을 하는, 그래서 뭐 투자를 조금 나중에는 다른 쪽들도 뭐 확대를 하는 뭐 그런 비슷한 유료의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해서 움직이는데, 자, 어제까지만 보면요. 솔직히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가기나 할까? 희망을 접었죠. 그렇죠? 맨날 떨어지고 7,700원 샀으니까 1, 2, 3, 4, 5, 6개월 동안 뭐 올라가지도 않아. 그렇죠? 맨날 떨어지기만 하는 일이고 올라가지도 않고 무슨 호재도 없고 뭐 꼼짝도 안 하고 왜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맨날 떨어지니까 5월 달서부터. 그래서 아마 왼수졌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뉴스로 아침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종목이었네 할 정도로. 어쨌든 지금 호재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한 번 더 움직여서 7,000원만 갖다 줘도 그 700원 아까워갖고 안 팔지 말고요. 7,000원만 와도 일단은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서 가장 좋은 흐름들은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아침에 빨리 상한가를 가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흔들림이 심해지고 윗꼬리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침에 고점 주고 또 흘러내려요. 어쨌든 지금 이제 화재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딩 컴퓨터라든지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단기간에 지금 힘을 받았으니까 하루 이틀은 더 그래도 힘을 더 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고 잘 한번 파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자, 요 종목이 이제 스피드 상단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움직이는데 얘는 현대바이오인데 아마 화장품 섹터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죠. 31,100원, 31,000원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이때 뭐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회원이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추천한 건 아닌데 물려있다가 수익이 났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길래 딱 봐봐요. N자형이죠. 전 그래서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의 한수 소통방송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상담 방송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때에서도 이거 올라온 거 뭘 갖고 있냐 팔아라 했더니 이날 급락이 나왔죠. 근데 뭔가 이슈가 있었었는데 기억은 나질 않고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N자형으로 올라오면 이런 애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많이 빠졌다 공략하신 것 같은데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셨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손절은 이제 못하죠. 손절은 이미 손 떠났고 25,000원까지는 억울하더라도 좀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흔들림이 나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25,000원까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최근 증시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또 이 배트맨 3부에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온기를 불어 넣어 드릴 테니까요. 희망 보건 위크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네,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가지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으로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상담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바이넥스 바이넥스 12,000에 가져오셨다. 30%입니다. 네, 바이넥스 12,0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예, 10월 초에 매수했습니다. 10월 초에 들어가셨고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12,000원까지 네. 올라올 수 있을까 하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 CMO 시장 성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계속 받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 시장의 이 분위기가 좀 약세로 접어들면서 덩달아 주가도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1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여쭤봐 주셨는데 오늘 종가는 1,850원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12,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빠르게 이정수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바이넥스 12,000원까지 올라오는 폭이 한 10% 정도 올라오면 되네요. 예. 지금 영국 시장도 플러스를 1.2% 정도를 주고 있고 나스닥도 다우도 반등을 주면은 오늘 2차 전지서부터 해가지고 히토리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으니까 내일은 뭐 제약주들이 한번 움직이면서 운 좋게 얘도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는 보여요. 근데 그게 뭐 계속 올라가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관점보다는 반등은 어느 정도 줄 것 같은데 운이 좋으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11,500원 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볼 때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물린 자리가 아니라서 왜냐면 고점에서 맨날 빠졌다가 바닥 자리에서 물린 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2개월 전, 3개월 전에 뭐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을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30% 넘게, 40% 넘게 혹은 50% 넘게 물려 있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호전적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닌데 내일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여 주느냐가 좀 관건인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계속 단타로 임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떨어지면은 또 10,000원 또 초반대나 중반으로 오면은 다시 매수해서 또 12,000원 가면 또 팔고 이런 식의 매매는 좀 계속 또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 시장이 1.2% 정도 지금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봤는데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1.24% 이게 지금 30분 지연이긴 한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오늘 반드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주는 게 그러니까 12,000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드린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LB 테라피틱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600원에 30%. 12,6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30%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오늘 보니까 출발은 굉장히 약했어요. 파란불로 출발을 했는데 오전에 갑자기 상승 전환을 하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10% 넘게 올라서 13,2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12,600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매수 언제 하셨어요? 한 2개월 전쯤 된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한 달 전.
한 달 되셨고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로써 좀 수익권에 들어셨기 때문에 언제 네. 팔아야 할까 고민돼서 전화 주신 걸까요? 예, 예, 예. 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 보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또 목표가를 설정해서 매도를 해야 할지 바로 이정수 네.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테라퓨틱스 네. 물렸다가 다시 오늘 수익 나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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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매매 시장이니까 수익 날 때는 계속 팔면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다른 HLB 관련주들 봤는데 다른 애들은 꼼짝도 안 하거든요, 지금. 예, 예. HLB는 그대로 있고 저 차트를 보면 HLB 제약도 뭐 그대로 있고 얘만 지금 움직였는데 지금 보니까 네. 뭐 잠깐 나고 뉴스 잠깐 봤는데 뭐 대주주 변동 그러니까 누가 돈 놓고 한번 땡긴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지 말고요. 내일도 지금 오늘 다행히도 유럽 선물도 강하고 미국이 좀 방하게 좀 끝나면 내일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그냥 냅두지 말고 비중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고 팔면서 가시고 혹시나 네. 얘가 정고점을 뚫어버린다. 예, 예. 그러면은 팔았는데 정고점 뚫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럼 억울해하지 네. 말고 HLB나 HLB 제약이나 HLB 생명과학이나 이쪽을 이때는 애들은 움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나 얘가 정고점을 뚫으면은 아마 조금은 쫓아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팔았는데 얘가 16,000원 쪽으로 15,500원을 뚫어버리고 막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다른 HLB 쪽으로 매매로 다시 돌려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뚫기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계속 올라올 때마다 15,000원까지 계속 팔아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15,000원 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최근에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안전하게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네, 문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 상담부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74,0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70% 가지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한 4.52% 빠지면서 63,3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74,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주가는 또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될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약바이오가 원래 겨울 되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시장이 버텨줬을 때나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네. 시장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오면서 저점이 한번 깨졌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그러니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거나 그래서 저는 이때가 이제 추석 때였죠. 추석 때 미국 시장이 반등 줬을 때 미국 시장이 잘 버텨주고 올라갔다면 뭐 지금 결과론이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여기서 깨지지 않고 여기로 이쯤에 올라왔다면 지금 유럽 시장이고 나스닥이 13,500으로 올라왔다면 그러면 저점은 이렇게 지지하고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올겨울에 제약주의 장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됐다면이 맞는데 지금 깨졌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깨졌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깨졌어요. 여기서 돌리고 올라갔다면 이렇게 갔다면은 올 연말에서는 테마주 장세나 제약바이오 장세나 뭔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을 수 있었던 흐름인데 여기가 깨졌다는 얘기는 뭐가 안 좋아서 지금 깨진 거거든요. 뭐가 안 좋은지는 지금 계속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시장을 빼고 싶을 때에서는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눈땡이로 또 굴립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는 요만한 눈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만해지고 사람만해지고 밑에서는 똑같은 이슈인데 집차만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또 뉴스라 그래서 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또 뉴스를 또 끄집어다가 또 악재로 또 부풀릴지 일단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안 깨졌다면 저는 좋게 봤을 거예요. 미국 시장 여기가 안 깨지고 지금 다우가 한 34,000, 35,000 가고 있었다면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으로 바닥 돌리고 있고 여기도 우상향으로 우리나라 장도
여기서 여기가 안 깨지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여기가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2,500, 2,600으로 찍고 조정받고 지금 이쯤에 있다면 여러분들 조정받았으니까 지수 2,500에서 조정받으면 주식 사세요. 2,700, 2,800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글렀다. 뭐 글렀다 그랬나? 하여튼간 글러먹었다 그랬는지 하여튼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떨어지고 오늘 게 반등을 준다고 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완연한 하락 트렌드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주인 대장격에는 셀트리온, 셀트리헬스케어도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장의 하반기를 기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고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질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장이 그래서 그래요. 장이 안 그랬으면 괜찮은데.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 주고 유럽 시장도 반등을 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좀 고맙게도 뭐 7만 원이나 뭐 7만 5천 원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7만 원이라도 반등을 주면은 일단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얘가 7만 원까지 왔는데 지수가 미국 시장이 올라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지수가 2,500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눌리고 2,600, 2,700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미국이요. 지금 나스닥 선물 1%대 뭐 후반대까지 나오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3% 빠졌죠. 그러면 2%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오늘 2% 나오고 내일도 한 2% 올라가 주면서 이걸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3, 4%는 기본으로 가야 돼요. 다우존스도 오늘 내일에서 1, 2%는 기본적으로 계속 연달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지금 나스닥 선물 보면 아직 약해요. 물론 장 끝나게 봐야 됩니다만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한 4% 올라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얘도 7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니까 거기서 그리고 그 이상도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주면 근데 오늘 장 끝나 봤더니 미국 시장이 기껏해야 1.5%밖에 안 올라가거나 1%밖에 안 올라가거나 유럽 시장도 1%도 못 올라가거나 그러면 희망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적당히 반등 주면 빠져나오자. 이 관점이 지금은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만 원 주면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잘 살피면서 7만 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유일 로보티스 유일 로보틱스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200원에 30%. 네, 33,2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유일 로보틱스 오늘 보니까요. 인천 청라에 공장 신축을 위해서 또 260억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한 오후 2시경에 들려오면서 또 굉장히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3.56% 올라서 26,2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34,000원까지 가면 네. 매도 좀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네. 매도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예, 말씀하신 34,000원 선까지 상승할 네, 수 본전만 있을지. 돼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지금 사신 자리가 박스권 고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지금 차트 지금 TV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여기가 일단 저점이면 그 밑에 저점도 있어요. 여기 저점도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깨졌으니까 여기까지 보진 말고 이렇게 해서 고점을 그으면 여기랑 여기가 고점인데 지금 사신 자리가 15,000원 아닐 거죠, 그렇죠? 26,000원도 아닐 거고 보니까 예. 지금 34,000원이면은 지금 박스권 고점이잖아요. 아, 텔레비전 좋다 해서 샀는데.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사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사셨어야 되는데 이제 박스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하는데 좀 유리하게 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싸게 못 잡으면 우리가 시장에서도 당근을 팔더라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당근을 500원에 떼온 사람다. 그다음에 당근을 10,000원에 떼온 사람들 팔면은 10,000원 떼온 사람들은 남겨 먹으려면은 1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누가 11,000원에 사냐고요. 그렇죠? 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리해요,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1차적으로는 28,000원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1차 목표치 28,000원. 그리고 2차 목표치가 3만 원인데 이것도 쉬운 자리는 또 아니에요. 아, 왜냐면 여기 3만 원짜리가 여기서 장대음봉 받으면서 한번 확 밀렸었던 자리라 여기서 또 걸리는 자리고 그리고 거기를 잘 넘어가도 32,500원 거길 넘어서야지만 이제 35,000원까지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넘어가야 이제 그 가격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산을 타면은 산 네 개를 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 넘는 것도 힘든데 두 개 넘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세워라 내워라고. 그래서 어쨌든 3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올라와 보겠는데 이게 세 번째서부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행히도 지금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저점이 안 깨지는 선에서 내일이라도 반등 나오면 3만 원만 반등 줘도 손실이 지금 13%로 줄어드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시고 시장이 많이 안 빠진다 싶으면은 버티면서 32,000원까지는 갖고 가세요. 예.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버티면서 얘는 로봇 관련주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막 유진 로봇서부터 얘네들이 또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34,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일주일, 2주일 좀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팔 텐데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잘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 뉴스가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바뀌거나 요즘에는 하루만 해도 바뀌기도 하니까 2, 3일 동안에서 잘 버텨도 또 그다음 2, 3일이 또 고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빠져나온다는 관점으로 일단 3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3만 원에서 그냥 던지시고요. 예. 시장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미국 시장 보면 알잖아요. 예.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한다, 또 파월이 또 독서를 하고 또 안 좋은 얘기하고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또 떨어지면 얘도 3만 원 근처에 있으면 얘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3만 원 근처에 팔아버리면 되는데 근데 뭐 미국 시장이 계속 반등 주고 뭐 올라가고 그러면은 32,000원, 34,000원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데 그까지 올라가려면은 30%나 올라가야 되네요. 근데 텔레비 이렇게 좋다고 막 나오던데 이게. 지금은 이 좋은 로봇 종목이라고 가지를 않아요. 그냥 뭐 오늘도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유니온, 뭐 얘네들이 뭐 좋아서 갔겠어요?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뭐 그동안에 좋았으면은 얘네들도 계속 올라갔겠죠. 근데 두 달 동안 얘네들이 한 일은 마이너스 36% 빠진 일이었어요. 예. 생각해봐요. 좋은데 왜 두 달 동안 마이너스 36%가 빠져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다가 이슈가 붙어서 확 움직이는 건데 로봇 관련주들도 좋으면은 왜 지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왜 고점에서 마이너스 34%가 빠지냐고. 계속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출렁출렁 계속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분위기를 봐서 3만 원서부터는 줄여야 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그냥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론 시장을 봐야 되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막 지수가 2,800 가고 3,000 가고 그러면 냅두면은 이 종목도 계속 올라갑니다. 3만 원도 가고 4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가고 그러는데 지수가 2,100이 깨지잖아요. 2,100 깨지고 2,000 내려가면 원래 주식에서는 100% 확실은 없어요. 주식은 100%가 없는데, 그러니까 100%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데 지수가 2,000이 깨지면 이거 15,000원 깨질걸요? 아, 근데 거의 룰 확실시하게. 로봇, 예. 당연하죠. 룰 왜냐면 로봇, 지수가 박살이 나니까. 룰 로보티스가 좋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좋아도 지수가 2,000이 깨지면 이 예, 자리에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지수에 2,000이 깨지면은 다들 공포에 패닉이 돼가지고 다들 주식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2,000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종목이 버티는 건데 나중에 지수가 저점이 깨지면은 그때서는 좋다라는 말만 듣고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에 코스피 지수를 봐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깨지는지 반등을 주는지.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2,300, 2,400쪽 올라가면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떨어지는 거 우리가 차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미국 시장이 전날 올라간지 빠졌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고 해서 미국 시장이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흐름이 감지가 되면은 손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좋다는 거로 그냥 가져가지 말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도 오늘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도 반등 나오니까 일단 3만 원까지는 버텨보시라는 얘기를 한 예, 겁니다. 3만 원까지. 예, 네. 3만 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예. 갑자기 빠지면 잘 던져야 됩니다. 예. 3만 원이면 뭐 매수해야 되겠다. 매도 시켜야 되겠다. 그죠? 매도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더 냅두고. 예. 근데 3만 원 왔는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거기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유일 로보틱스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3만 원에서 3만 4천 원 이 반등 구간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희망 보건 위크를 맞아서 배트맨 1부부터 3부까지 3시간 연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트맨 3부 마지막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상담 소통 위한 창구 열려 있으니까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님께서 1부 때부터 지금 유튜브로 종목 상담을 접수를 해 주셨는데요. 블루님께서 진원 생명과학을 보내주셨네요. 12,12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네, 진원 생명과학 코로나19 시기 때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는 10,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도 1.46% 빠지면서 1,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진원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정수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100원이면은 딱 한 큐에 올라와 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빠지기는 많이 빠졌어요. 이미 뭐 얘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듯이 많이 빠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설날 우리나라 아니 추석 때에서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고 여기서 돌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주들도 그때쯤에서 돌렸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버텨줬다면, 그랬다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진원생명과학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요쯤에서 돌려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장이 종목들에 대한 목표치와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쉽게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큐에 잠깐 올라와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자리 비우지 말고 아니면은 아침서부터 뭐 계속 12,000원대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움직였다가 팔릴 수 있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2달에 한 번씩 잠깐씩 그러거든요. 2달에 한두 번씩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한번 그랬고 이제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도 움직이고 여기서 한번 움직이고 그랬듯이. 조만간에 한번 12,000원을 갖다 주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 때문에. 시장이 좋은 얘기 했다가 안 좋은 얘기 했다가 또 좋은 얘기 했다 안 좋은 얘기 했다 이게 일주일 안쪽으로 뭐 3, 4일 만에 얘기가 맨날 바뀌니까 종목들이 잘 버텨주다가 폭락하고 잘 버텨주다가 폭락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일단 매도를 걸어놓고 12,000원대에서부터는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12,000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김도현님께서 머큐리 종목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7,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머큐리 오늘 1.7% 가까이 오르면서 5,43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소폭 덜어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선 모습인데요. 머큐리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통신장비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인데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좀 비정상적인 좀 차트 모양인데 왜냐면 저기 9월 달에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으면 좀 버텨주지 여기를 한번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적당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떨어뜨렸죠. 이럴 때에서는 뭔가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악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단번에 깨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봤더니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을 단번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서 다행이긴 한데 매수 가격이 7,900원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못할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강하게 한번 들어준 다음에 여기 분 차트에서 요거 차트를 지우면 여기만 물론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걸 각오를 해야 돼.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 버리겠다. 여기 깨지면 원래 여기까지는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 이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이다 그러는 건데 원래 매매하는 사람들 강하게 이렇게 뻗어준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이렇게 단타를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팔아내기 위한 단타를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얘는 여기가 깨질 때 대응을 안 했더니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수 포인트가 그 초보자들 매수 가격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았다.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선수들은 아니다 싶으면 저점이 깨지면 그냥 시장가로 던지거나 그냥 뭐 똥 밟았네 하고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안 던지니까 이게 손실이 많이 난 경우인데 그래도 6,000원까지는 보세요. 6,000원까지는 보시고 6,500원 그래도 손절 폭이 커갖고 손절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6,000원까지는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있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6,000원에서 6,500원 봅니다. 일단은 1차는 6,000원, 2차는 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급락에 따른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국금융지주 보내주셨습니다. 5만 1,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금융지주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0월 12일 46,250원 연저점을 딛고 또 차근차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5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한국금융지주 그래도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게 수익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다행이네요.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거든요.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물린 가격대가 막 이런 데가 아닌 게 좀 다행이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반등 주면은 5만 1,000원 이상은 들어줄 것 같아요. 5만 5,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5만 1,000원서부터 5만 5,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일단 한번 팔아놓고 시장을 보세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계속 폭등이 나오면 사실 이거 말고도 매매할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뭐 계속 이걸 매매하고 싶으면 계속 이걸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되면 계속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가겠죠. 미국 시장이 계속 폭등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미국 시장이 3일 올라갔다 또 3일 또 빠지고 또 3일 올라갔다 또 3일 빠지고 그래서 저점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네들도 또 떨어지는 게 일이니까 수익 날 때 잘 팔아주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익이 날 때 빠르게 팔아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재미지다님께서 모트렉스 보내주셨고요. 1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모트렉스 15,300원에 매수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3.7% 가까이 오르면서 15,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소폭 또 수익권에 들어서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언제 팔아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모트렉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로 돼 있는데 이제 네. 거래량을 보니까 심상치는 않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네. 보면은 앞에 거래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조정받을 때 거래가 말랐고, 그리고 얘도 다른 애들의 차트들과 좀 다르게 다른 애들은 계속 우회항으로 아까 전에 좀 전에 봤었던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는 장점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단타 칠 수 있는데 유용하지만 다시 또 떨어진다라는 결국은 추세 방향은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10중 8구 다시 떨어지는 게 일이에요. 이게 자꾸 떨어지면은 너 자꾸 왜 떨어지냐 물어봐봤자 원래서부터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맨날 그렇게 떨어졌던 애가 떨어지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반등 주는 거 보고 뒤에 거 떨어진 건 생각을 안 하고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겠죠. 그럼 여기는 뭐 많이 안 떨어져서 반등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반등 줬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에 있는 애들은 심심할 때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그 반등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추세가 좀 틀리죠.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고 어쨌든 박스권은 최소한 지지해주고 있고 우상향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뭔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종목들이 좀 강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강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고 우상향이 돼 있고 매수 단가가 바닥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간에 매수 단가가 여기 있어도 손절 라인이 14,000원.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손절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차적으로 14,000원, 마지막 네크라인은 13,000원을 두고, 그러니까 14,000원, 13,000원을 두고 깨져버리면 버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추세를 이끌면서 올라갔던 거래 실렸던 애들이 이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밑으로 한번 골탱을 먹이든 진짜로 빠지든 뭔가 세게 빠지겠다는 뜻이니까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안 깨졌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반등 나오고 올라오고 그러면 한 번은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줄 때 일단 6,000원, 7,000원, 8,000원 세 번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모트렉스까지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노란톡 같은 경우는 운영사의 데이터 복구 문제로 입장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입장이 되지 않더라도 노란톡방 주소는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요. 안정화되는 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시장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희망 복원 위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배트맨 1부부터 3부까지 3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모두 가져오셔서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